스페인 말라가의 뜨거운 태양이 서지우와 이경도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자림 어페럴에 사활이 걸린 디자이너 벨라진의 섭외는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죠. 지우는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경도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버티는 것도 작전이야. 라는 그의 말에는 지우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경도에게 이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사랑하는 세상을 되찾아주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벨라진의 숙소 앞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하며 서로의 천에 의지했습니다. 만취한 벨라진을 발견한 순간 경도는 망설임 없이 등을 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의 5층까지 경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계단씩 올랐죠. 땀방울이 턱끝까지 맺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벨라진을 업은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우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 맺힌 거야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인 경도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경도는 지우의 농담에 웃겨 라며 투덜대면서도 그녀가 자신에게 기대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정도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벨라진을 무사히 눕히고 숙소를 나온 두 사람을 맞이한 건 말라가의 서늘한 밤 공기였습니다. 경도는 뻐근한 어깨를 돌리며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어느새 경도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셔츠 소매를 만지작거렸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지우의 물음에 경도는 싱긋 웃었습니다. 내가 상무로서 첫걸음을 떼는 거잖아.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준다고 했지. 그 다정한 목소리에 지우의 마음속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비즈니스적 성취보다 소중한 건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지는 이 남자의 진심이라는 걸 지우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벨라진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로 두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경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벨라진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경도는 그녀의 날선 반응을 유연하게 받아치며 지우가 준비한 기획안의 진정성을 어필했습니다. 지우는 경도에 능숙하면서도 진심 어린 태도를 보며 새삼 그가 동훈일보에서 쌓아온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경도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지우의 말에 경도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거야. 내 옆이라는 자리, 그의 확신은 말라가의 공기보다 뜨거웠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벨라진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경도와 지우가 함께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에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유대감을 읽어냈죠. 내일 다시 오세요. 벨라진의 짧은 한마디는 두 사람에게 승전보와 같았습니다. 지우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경도의 품에 안겼습니다. 경도는 환하게 웃는 지우를 보며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벨라진이 던진 예상치 못한 질문 하나가 평화로운 말라가의 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협상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벨라진은 흥미롭다는 듯 경도를 응시하다 입을 열었죠. 이경도 씨, 지우 씨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했던 적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카페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경도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경도는 잠시 지우를 바라보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벨라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그 대답은 지우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덤덤한 척 애써 표정을 관리했지만 지우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경도의 대답에 벨라진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지만 지우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만을 기다려온 순정남일 거라 믿었던 건 아니었지만 직접 확인하는 진실은 예상보다 더 아팠습니다. 지우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경도는 지우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솔직함이 지우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된 환상 위에 새로운 사랑을 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직함이 때로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말없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숙소로 향하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경도보다 한 걸음 앞서 걸으며 낯선 스페인의 골목길을 응시했습니다. 지우야. 경도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 우리가 떨어져 있던 시간이 얼만데. 당연한 거지.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경도는 지우의 어깨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지우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오로지 너 때문이야. 하지만 지우의 눈동자는 경도가 좋아했다던 다른 여자에 대한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경도의 대답을 곱씹었습니다. 있어요? 그 짧은 단어가 왜 이토록 자신을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경도는 거실에서 지우에게 줄 선물을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인연을 만났던 건 지우를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그리고 그 어떤 만남에서도 지우만큼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솔직함이 가져온 균열은 두 사람 사이의 과거라는 실타래를 더욱 복잡하게 꼬아버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을 위해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경도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지우를 챙겼지만 지우의 반응은 조금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벨라지는 그런 두 사람의 기류를 흥미롭게 관찰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두 사람 정말 닮았네요. 특히 그 고집스러운 눈빛이. 벨라진의 말에 지우는 문득 대학 시절의 자신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랑도 이별도 서툴기만 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현재의 불신과 겹쳐지며 지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연애는 이제 솔직함이라는 높은 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에 8년 전 28배의 기억이 유령처럼 살아났습니다. 당시 지우는 경도와 재회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했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개막할 때마다 지우는 혹시나 경도를 마주칠까봐 공연장 앞을 서성였죠. 하지만 단 한 번도 경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온다더니 개뻥. 지우는 텅 빈 객석에 홀로 앉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은 마치 두 사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간절했던 순간마다 잔인하게 엇갈림의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도 역시 8년 전의 자신을 회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경도 또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끝날 때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지우를 지워내려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끝이야. 연극도 지우도 친구들 앞에서 소리치며 포기를 선언했던 그 밤, 경도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찾기 위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을 배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 한 번도 손이 닿지 않았던 걸까요? 인간의 의지가 운명이라는 거대한 장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경도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숙소로 향하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경도보다 한 걸음 앞서 걸으며 낯선 스페인의 골목길을 응시했습니다. 지우야. 경도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 우리가 떨어져 있던 시간이 얼만데. 당연한 거지.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경도는 지우의 어깨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지우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오로지 너 때문이야. 하지만 지우의 눈동자인 경도가 좋아했다던 다른 여자에 대한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경도의 진심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의 불안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관찰해온 그의 사랑이 때로는 숨막히는 구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야 말해?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지우의 원망 섞인 질문에 경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8년 전의 비극적인 엇갈림을 넘어 신뢰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경도는 지우의 곁을 맴도는 그림자 같은 보호를 멈추고 그녀의 세상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관찰자로 남게 될까요? 지우는 숙소 발코니에서 어두운 밤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경도 또한 다른 방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죠. 두 사람은 8년 전 자신들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서로를 놓쳤는지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면 온다더니 지우의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경도의 방까지 닿을 듯 했습니다. 8년 전의 엇갈림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우가 왜 지금 경도를 밀어내려 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충격적인 마지막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가의 마지막 밤, 경도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8년 전 지우가 우리 경도 새끼 끝내야지 라고 다짐하며 공연장을 떠나던 그 순간의 진실을요. 사실 경도는 그날 지우의 뒤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혼자 걸어가는 지우의 가녀린 뒷모습을 보며 그는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지우는 경도의 고백에 얼어붙었습니다. 네오, 나를 봤다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을까요? 아니면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왜 나타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울면서 널 기다렸는데. 지우의 외침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도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당시 이경도의 아버지는 큰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경도는 간병과 가난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어리석고도 자존심 강했던 청년의 선택이었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지옥에서 사는 걸 볼 수 없었어. 경도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관찰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경도는 지우가 모르는 곳에서 늘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결혼하고 힘들어하고 다시 혼자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이경도는 동은일보의 기자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시선으로 지켜봐 왔습니다. 난 네가 늘 영순이었어. 경도의 고백은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비로소 자신이 보냈던 고독한 8년의 세월 속에 이경도의 시선이 늘 머물러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은 감시였을까요? 지우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우는 경도의 진심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의 불안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관찰해온 그의 사랑이 때로는 숨막히는 구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야 말해?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지우의 원망 섞인 질문에 경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8년 전의 비극적인 엇갈림을 넘어 신뢰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경도는 지우의 곁을 맴도는 그림자 같은 보호를 멈추고 그녀의 세상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관찰자로 남게 될까요? 말라가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경도는 잠든 지우의 손가락에 빨간 실을 묶어주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우야, 나는 네가 좋아하는 세상을 찾아다 줄게.
하지만 한국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자림 어페러를 집어삼키려는 강민우의 계략과 지연의 악화된 병세, 그리고 이경도의 뒤를 쫓는 의문의 시선까지 경도가 지우 몰래 수행해온 후속 보도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두 사람의 로맨스는 다시 한번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며 멈춰 섰습니다.